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4월 15일 날 TSMC 대만 반도체죠. 그쪽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제 사이트에 이제 IR 쪽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실적 발표 요게 이제 어닝 컨퍼런스 콜이라 해서 이 음성 데이터도 다 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디오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것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게 이 TSMC가 한 4월 중순에 이게 자료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4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같은 반도체 관련 회사인,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 그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이 두 회사들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아마 할 텐데, 그거보다 조금은 한 1, 2주를 일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업체지만 그 업황 동향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먼슬리 레비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분기 보고서, 이제 사업 보고서, 연간 사업 보고서도 있지만 월별 매출 자료도 이렇게 공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3월에 매출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22.2% 뭐 증가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TSMC가 그래서 아마 2분기 때도 4월하고 한 5월 정도 나오면 그 사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이 TSMC의 매출에 대한 증감이나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TSMC가 이 애플의 그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퀄컴하고 이제 해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로 가장 많은 그 애플의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의 매출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한 1, 2분기 정도의 어느 정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싶으면은 이 애플 관련된 국내 이 밸류체인 회사들도 있잖아요. 뭐 LG 이노텍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개 회사들이 좀 있겠죠. 뭐 더구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PCB를 하는 뭐 회사들, 그런 회사들, BH나 아니면 뭐 인터플렉스, 뭐 그런 회사들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을 같이 가늠해 봐서 좀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아마 아이디어하게 좀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TSMC의 실적 발표는 좀 한번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TSMC,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는 조금 시장에 중요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그 레비뉴 바이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1분기 때 이쪽은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그런 반도체들이 매출 비중이 높았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7나노미터 제품이 35%, 그 다음에 이 5나노미터,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5나노미터가 이제 14%, 이제 16나노미터 14% 정도 나와서 이 7나노미터 이하죠. 7하고 이제 5나노미터 이 정도 되는 이 매출 비중이 한 49%, 절반 정도 이제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7나노미터 앤 빌로우 레비뉴라 그래서 7나노미터 공정 이하의 반도체의 매출이 점차 2018년도 이후부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 2021년 1분기, 그 다음에 작년도 4분기, 그 다음에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5나노미터는 이제 작년도는 없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매출 비중이 붙은데 벌써 14%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미세 공정에서 조금 많이 쓰이고 있는 7나노미터 공정도 35%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매출 비중.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뉴 바이 플랫폼이라 해서 이제 사업, 우리나라 치면 아마 사업 부문별 매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향으로 한 45%, 이제 애플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한 35%, 이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이제 80%네요. 80%로 거의 절반이 넘어갔고, 이제 오토모빌 팁이라고 이제 자동차 분야는 한 4% 되고, 이제 IoT, 사물 인터넷 부분이 한 9% 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부분이 굉장히 하고, 여기 요거를 보죠. 예. 그로스 레이트 바이 이제 플랫폼이라서 어떤 그런 사업 부분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매출의 비중이고 이거는 성장인데, 이 자동차 분야죠. 예. 아마 전장 자동차의 반도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31%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고 뭐 IoT 부분도 14%, 10% 꾸준히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이건 컨슈머 제품이죠. 예, 그 일반 그냥 가전 제품들도 11% 상승하고, 스마트폰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예, 스마트폰이 매출 비중이 조금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컴퓨팅 부분하고 뭐 인터넷, 예, IoT 부분, 그리고 이 전장 차량, 예, 그쪽 부분이 지금 플랫폼 성장이 매출이 많이 전년도 비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서,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오히려 이 TSMC의 이 스마트폰 작년도 대비해서 1분기의 실적은 스마트폰은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닌데, 이 컴퓨팅 쪽, 예, 컴퓨터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 관련된 게 좀 많이 늘었다. 특히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뭐 팹리스라고 해야 될까,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좀 관심을 가져볼 만 하고, 뭐 컴퓨터, 예, 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관련된, 예, 그런 업체들도 좀 한번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밸런스 재무제표죠. 이제 뭐 중요한, 예, 키 인디데이트를 한번 볼 텐데, 중요 지표들이죠. 그래서 우선 경말기 이 캐시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캐시하고 마켓 세큐리티라 해서 대만 달러로 되는데, 캐시가 굉장히 27.3% 전체 그 토탈 애셋에서, 예,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PPE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랜트 앤 이퀴먼트라 그래서 이제 장비나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장비나 뭐 공장이든 뭐 이런 투자 설비 부분인데, 그쪽 부분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 1분기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만, 이게 표시가 이제 대만 달러로 좀 돼 있어서 조금 이제 뭐 보기가 힘든데, 작년도 대비해서 이제 작년에 1438, 예, 이게 뭐 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예, 10억이니까 뭐 1조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1조 6천억, 6,580억, 85억 달러 정도 대만 달러까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요 이제 늘어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본 지출이 많이 늘었는데, 요 자본 지출 늘은 게 찾아보니까 이 롱텀 이 베어링 뎁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 뭐라 할까요? 부채가 좀 늘어났다는 거죠. 예, 부채가 좀 늘어났는데, 요게 거의 아마 여기로 다 간 것 같아요. 요 금액들이 보통 이쪽으로 다 넘어간 금액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똑같이 이제 보니까 요 부분이 아까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 거고, 그게 보니까 본드 페이어블이 이제 결국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여기서 보시면 거의 한 230 정도 늘어났죠. 예, 230 정도 이게 늘어난 게 그 어마운트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드 페이어블은 결국 이제 회사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그 본드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이 이제 투자 설비를 한 거죠. 예, 그렇게 막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더 이제 보시면, 이제 금액대를 저도 이제 확실히 이제 와닿지가 좀 않아가지고, 이 위에는 이제 대만 달러고 이제 원화 환산인데, 결국 이제 보니까 이 설비 투자를 현재 이제 돼 있는 게 한 66조, 예, 3,420억 정도가 투자돼 있고, 작년도에 57조 5,286억, 단지수가 너무 큰데요. 그 정도 이제 차이니까, 차이가 거의 한 8조 정도, 예, 8조 8천억 정도의 증가가 된 거고, 또 본드죠. 아까 얘기한 본드, 예, 회사채의 부분은 11조, 예, 11조의 회사채를, 예, 지금 발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타이완 1달러가 이제 40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는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제 투자 설비를 좀 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고요. 그런 자연들은 이제 회사채를, 예, 통해서 이제 충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비뉴가 보시면은 이제 2분기 가이던스인데, 이제 뭐 그거를 미리 이렇게 좀 해놨더라고. 2분기 가이던스로 여기 보시면은 1분기에 이제 12.92죠. 이게 이제 빌리언이니까 이게 10억, 100억, 1000억, 1조 뭐 한 2천억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2.9 빌리언 똑같이 12.9 빌리언에서 아니면 13.2 빌리언 10억 원이죠. 그러니까 132억 원 정도 1320억 원 1320억 원 그 정도의 그 US 달러를 뭐 매출 증가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2분기가 조금 더 뭐 1분기 보텀에서 거의 1분기가 했던 그 정도에서 뭐 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0.3 빌리언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뭐 크로스 마진이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이거는 이제 매출이익이고,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영업이익이죠. 뭐 그 이익단은 조금 줄어드는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감가상각이 좀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설비 투자가 늘어나서.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조금 이제 뭐 이익단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 이 Q&A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1시간 가까이 정말 Q&A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다 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듣다 보면 좀 중복되는 것도 많은데, 좀 보통은 저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이 기자들이나 그 참석한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좀 앞으로 시장 동향이나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행지표가 될 만한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이 Q&A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도 꼭 듣는 이유가 이 Q&A 때문이거든요. Q&A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뭐 캐펙스로 인해서 어떤 자본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관련 업체들을 또 투자해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Q&A를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이제 보니까 인텔에서 이제 인텔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회사라고 봐야 되죠. 인텔은 이제 자체 설계도 하고, 인텔 그 설계도 하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가 좀 될 수 있고, 고객인데 자신들의 이제 고객이기도 한 인텔에서 파운드리 쪽 진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TSMC는 이 파운드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체 제품을 완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한 뭐 팹리스에 대한 비중이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텔 같은 데서도 부담 없이 좀 맡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냥 제조만 해주는 데니까, 완제품을 만들면은 뭔가를 좀 본인들의 기술을 뺏어가거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 생산 제품이 없어서 우리를 고객으로 꾸준히 뭐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답변을 좀 한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1번으로 되네요. 3년간 이제 한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한다 그래요. 1000억 달러면 거의 이게 한 100조가 넘는 거죠. 한 110조 될려나요?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21년 뒤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했고, 이제 선형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1000억 달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3나노미터나 5나노미터의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부분에 관련된 뭐 연구 개발이나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80%를 쓸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말 3나노나 5나노와 관련된 어떤 이 연구 개발이나 뭐 설계나 뭐 팹리스나 모든 것들이 더 이제 집중된다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비중이 늘어난다고,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뭐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게 한 10%, 그 다음에 뭐 패키징하고 마스크 뭐 이런 부분에 또 패키징하고 마스크 부분에 사용되는 게 10% 정도 차지하고, 또 특수 기술의 한 10%에서 전체 한 100%의 이 지출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제 미세 공정에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고객의 수요가 좀 어떤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뭐 수요나 재고들, 그래서 고객들의 기본적인 재고 축적률이 좀 늘어날 거다. 이제 재고 축적,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고 축적을 조금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한 22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뭐 6개월 전쯤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뭐 한번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좀 피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8나노미터 이상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그 공정들이 옛날 기계를 좀 써서 뭐 그런 교체도 있을 수 있고, 좀 시장에 합리적인 그
그 가격대를 반영해서 가격을 좀 올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결국은 TSMC 쪽으로는 뭐 좋은 이야기겠죠.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리고 사업 카테고리별 이제 매출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이제 미세 공정에 관련된 이제 뭐 7나노 이하죠. 7나노는 아까 얘기하는 5나노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제 하이 퍼포먼스 PC 분야 쪽하고 자동차 이 전장 차량용 그쪽 분야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관심 가져야 될 게 이제 고사양 PC하고 뭐 컴퓨팅 분야하고 이제 차량용 이쪽에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보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IoT는 뭐 평균 값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그 발표에서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매출이 이렇게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뭐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지는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차량 쪽 분야는 굉장히 좀 좋다 하고, 미세 공정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메인 키였고, 그로 인해서 이 TSMC는 뭐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본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3년간 지속할 거라는 게, 그게 가장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향후 이제 매출 가이던스,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앞으로 평균 연간 한 10에서 15%의 매출 성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또 했고요.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 얘기도 해요.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1조 달러까지 갔는데, 이제 하이 퍼포먼스 뭐 PC의 어떤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봤고, 암호화폐 이제 채굴에 어떤 이런 그게 기여를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고사양 PC들이 좀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 PC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제 채굴에 위한 좀 경쟁이 좀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번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다들 못했고, TSMC 이제 재고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재고가 조금 이제 비중이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재고가 더 증가할 건지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뭐 스마트폰 재고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축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쌓여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대한 그 반도체가 좀 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아마 스마트폰에 관련된 그 반도체 재고가 조금 이제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하반기에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죠. 특히 이제 애플도 이제 신제품 뭐 지금 A12까지 나왔으니까 A13, 예, 그게 나올까요? 모르겠는데, 뭐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뭐 2분기 말까지 아마 이제 재고가 좀 피크로 올라가다가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뭐 스마트폰 관련된 이 재고는 이제 뭐 자연 해소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뭐 8나노하고 12나노 그 반도체 가격에 인상이 있는지도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 질문에서 28나노 이상의 가격은 이제 올린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또 한 것 같아요. 8나노나 이제 12나노에 대한 반도체 가격에 인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얘기했는데, 따로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뭐 언급을 좀 피하는 듯한, 예, 그런 뉘앙스를 뭐 직접적으로 답변을 못하고, 예, 언급을 좀 하지 않았는데, 뭐 언급을 피했지만 아마 좀 올리지 않을까요? 또 약간 내 생각이 됐는데, 뭐 쉽게는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이렇게 가격대를 올려도 시장이 지금 조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느껴졌고요. 또 이제 다른 거에는 뭐 굉장히 질문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딥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좀 수준 높은 질문이랑 좀 굉장히 어려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뭐 전문 그런 뭐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공급되고 있는 웨이퍼에 그 웨이퍼가 있죠. 그 이제 반도체의 그 기본이 되는 판인데, 웨이퍼 공급판인데, 그게 이제 FD-SOI 방식인지 아니면 CMOS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제 제작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지금 TSMC는 FD-SOI 방식을 뭐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전기 차량 반도체로 이제 초저전력 이제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FD-SOI는 2017년도에 이 소이텍이라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그때 이제 어떤 리포트를 좀 보면서 이 사물 인터넷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저전력에 대한 이슈가 좀 분명히 앞으로 생길 거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도 늘어나고 이제 배터리를 뭐 전기차도 쓸 거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반도체의 전력 소모가 좀 더, 왜냐면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저전력이 아마 키 이슈가 좀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래 사회는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지만 두 가지 키워드, 세 가지 키워드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는 일단은 저전력 이슈, 저전력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출력, 출력이 굉장히 높은 거, 순간적으로 출력이 굉장히 높게 되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뭐 친환경, 뭐 세 가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것에 관련된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제품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저전력 이슈를 좀 가지고서 FDSY라는 그때 이제 기업을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요건 이제 소이텍에 대한 건데, 제가 거의 한 발견은 이 회사가 정말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2017년도쯤에 본 것 같고, 이게 거의 한 뭐 3달러, 6달러, 3달러, 3유로, 한 6유로 막 이렇게까지 바닥을 기어가다가 매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회사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2017년도부터는 약간 이제 부채 주저 가고 있었고, 이제 회사의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게 보였었고, 저전력 이 웨이퍼는 반드시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의 이게 뭐 16배 이상 간 거죠. 16배 이상 갔고,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6달러 뭐 이랬을 때는 비해서는 뭐 몇 배 간 거죠. 뭐 거의 뭐 한 25배 이상 간 건가? 뭐 아무튼 지금도 한 16배 뭐 이상 간 거니까 굉장히 많이 간 거죠. 왜냐면 거의 한 3년, 3, 4년 사이에. 근데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좋아 보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쌀지 안 쌀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TSMC도 결국은 이제 FD-SY 쪽을 현재는 안 쓰고 뭐 CMOS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지만, 이제 초저전력 이슈가 이제 늘어날수록 FD-SY 방식의 제품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1번 질문으로는 또 뭐 아까 제가 했던 이제 고출력과 관련된 건데, 이제 고출력에 대한 이제 질화 관련 전력 반도체가 이제 출력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게 이제 확장 계획이 있는지라고 얘기하고, 이게 보통 이제 5G 쪽하고 이제 전기차 쪽에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고객사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뭐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뭐 고객사하고 좀 뭐 어떤 추이를 보겠다, 뭐 반응을 보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국내에도 이 질화 관련 관련돼서 이제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 그 5G 회사 중에 RFIC인가? RFIC? 뭐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RFHIC인가? 그 회사에서 아마 그 이제 질화 관련된 뭐 그쪽 사업을 좀 하는데, 뭐 회사가 지금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뭐 이 질화 관련 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는 그 RFHIC 그 회사인데, 아마 좀 그와 관련된 회사는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5G나 뭐 6G 쪽도 열려 있고, 또 이 질화 관련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뭐 그거를 좀 다루는 회사들은 또 이슈가 좀 되고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12번 질문으로 설비 투자가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5년간의 또 이제 감가상각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설비 투자 많이 되니까 뭐 수요가 느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 매출 많이 늘어날 거,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 연간 한 10에서 15% 성장할 거에 대한 건 이제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렸으니까 이제 그 사용 연한이죠. 감가상각이 될 거다. 왜냐면 이제 뭔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재고가 되는 거니까, 이제 고물이 된다 할까요? 낡으니까 이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한 얘기가 이제 21년은 작년 대비해서 한 감가상각이 30%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 거는 아직 뭐 이렇게 이 컨퍼런스 콜에서 공유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단이 아까 살짝 떨어지는 게 있었죠. 이익단이 살짝 아까 여기였죠. 이익단이 조금 떨어지는 걸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감가상각이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영상 만드는데, 정말 3년간 이 1000억 달러, 한 120조, 뭐 110조, 115조, 뭐 이 정도에 대한 설비 투자 진짜 할 거다. 그리고 미세 공정 관련된 이 초미세 공정 관련된 그런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나 뭐 컴퓨팅 그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좀 집중돼서 좀 나왔던 것 같고, TSMC가 막 성장은 많이 하지만 또 그에 비해서 또
감가상각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1분기에 그렇게 지표가 좋지 않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 향이죠. 예, 그래서 영상은 이 정도로 만들었는데, 예, 지금 좀 늦은 시간에 좀 만들었는데, 예,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무튼 저도 이거 영상 이제 잘 맞추고, 예,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예, 또 감사합니다.